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에 관련해서 재무상태표, 순위계산서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무조건 현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갈 현금이 안 나갔을 때, 이럴 때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무조건 현금이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을 때, 이럴 때를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건실한 기업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정상이고요. 투자 활동을 했다면 돈이 나간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 활동 중에서도 만약에 이자를 갚았다면 당연히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게 건실한 기업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보실 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그 다음에 투자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지 요것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항목들을 보시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치와 이자 지급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이자 수치가 있으면 그 같은 현금 흐름에 이자 지급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자 수치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넣고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넣는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업활동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플러스인 이자 수치를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집어넣고 이자 지급인 마이너스를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집어넣는다면 이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과대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엔 절대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당기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잡히겠지만 당기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플러스로 잡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갔느냐 아니면 들어왔느냐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 회계 처리를 할 때 법인세가 납부가 되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체크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다가 법인세가 단기에 지급이 안 되면 나갈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플러스로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왜 납부를 했는데 왜 플러스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금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고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엄청 헷갈리십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는 매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 항목들을 보시면 일단 개념 설명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빼기로 하고요. 일단 뭐 단기금융상품 1년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금융상품은 1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에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채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 그대로 상각 후 원가 금융자산, 다시 말해서 상각할 걸 상각하고 나온 금액의 금융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 포괄손익은 설명을 드렸고 공정가치라는 얘기는 간단히 또 얘기해서 요거는 그냥 실거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거래했을 때 형성된 가격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평가 금액이 1억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8천이라면 이 집의 공정가치 금액은 8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말 상당히 조금 난해하게 느껴지는 용어이긴 한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실거래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는데요. 유형이나 무형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각을 할 때 좀 유심히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중에서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만약에 판다면 이거는 더 이상 이 기업을 꾸려나갈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매각할 때 이 매각한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투자활동, 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단기로 돈을 빌리는 단기 차입금, 장기로 돈을 빌리는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자기주식 취득,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의 증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만 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연결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 좀 밑에 있으니까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배당금 수입, 법인세 납부액 등등이 있습니다. 이걸 총 합한 금액이 지금 45조 정도가 나왔고요. 2018년 67조에 비하면 한 22조가 감소한 모습을 좀 보였네요. 자,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일단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왔고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 일단 뭐 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항목들은 이제 좀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도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단기 차입금, 자기주식 취득, 장기 차입금, 뭐 사채와 장기 차입금, 뭐 배당금, 비지배 지분 증감 등등 해서 이것들을 합계한 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건실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까지 전문적이진 않아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재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주 보셔야 눈에 익고 눈에 익어야 재무제표를 보는데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간 나는 대로 기업들의 재무제표 확인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